이건 진짜 물건입니다. 물건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서 단타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직접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 이유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러 오는 거지, 제가 사용을 안 하는, 저도 안 쓰는 그런 기술을 배우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쓰는 거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준비물은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 그리고 15분봉. 그러니까 15분봉을 통한 단타 전략이에요.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하고 괄호를 열고 0.382, 0.618이 들어있죠. 이게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레벨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레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 강의에서 했던 말이 뭐냐, 0.382 레벨은 강한 추세장에서도 0.382 정도는 터치를 해준다, 되돌림을 준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0.618 레벨은 반전, 추세 반전이 일어나기에 가장 적합한 레벨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단타 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15분봉이에요. 여기 고점이 있죠. 저점이 있어요. 그러면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를 작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도를 했더니 다양한 레벨들이 나오는데, 다른 레벨은 제가 끌게요. 그냥 안 쓰거든요. 이 단타에서는 안 써요. 안 쓰니까 그냥 아예 꺼버리겠습니다. 꺼버리고, 자, 이렇게 두 개만 쓸게요. 0.38이랑 0.618 이렇게 두 개만 쓸게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표시했을 때 이 단기 하락세에 대한 0.618 되돌림이 여기죠. 여기. 그랬더니 0.618에서 저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숏을 들어가는 거예요. 618 레벨에 숏을 들어간다. 그쵸? 이 경우에 618 저항이 제대로 나왔어요. 들어갔으면 이걸 돌파하면은 손절을 하는 건데, 돌파를 못했죠. 그러면 이제 익절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 자, 여기에서 숏을 들어갔을 때 이렇게 단기적인, 초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자, 이건 끄고 초단기적인 상승 구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피보나치 작도를 하는 거예요, 또. 그쵸? 그리고 382 레벨이 분할 익절을 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고점과 저점에 대한 618 레벨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숏을 일단 들어갔습니다. 숏을 들어가고 돌파를 안 했으니까 이제 어디에서 익절을 해야 되는지 그 구간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익절을 할 수 있냐, 이 초단기 상승 추세 구간에 대한 0.382 레벨이 분할 익절 자리가 된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 0.382까지는 떨어졌다는 거죠. 웬만해서는 0.382까지는 옵니다. 0.618 터치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래서 여기서 분할 익절 날리고 나머지는 이제 본절 스탑 로스를 걸어놔서 리스크를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분할 익절했고 본절 스탑 걸어놨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오든 말든 나는 수익이 무조건 확정인 거예요. 대신에 이만큼 먹을지 아니면 더 내려가서 이만큼 먹을지, 그게 갈리는 거지. 일단 수익은 확정이 된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첫 번째 거 작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왔네?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고 또 이제 먹는 거죠. 이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단기 상승 피보나치를 작도를 해야겠죠. 어떻게? 이렇게 작도를 했을 때 그러면 익절은 여기에서 이제 분할 익절을 날리는 겁니다. 분할 익절 날리고 나머지는 이제 본절 스탑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이렇게 고점 찍고 저점이 찍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피보나치 작도가 가능하죠. 그랬더니 자, 618까지 왔네? 그러면 나는 또 숏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면 바로 이제 손절이 나가는 거예요. 종가 15분봉 종가로 돌파를 하면 손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짧은 구간이니까 시간봉 수준으로 넘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15분봉 캔들이 49캔들, 그러니까 100캔들도 안 되는 짧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시간봉을 볼 것도 없이 15분봉 선에서 종가 돌파를 하면 그냥 바로 손절을 해야 돼요. 짧은 구간인데 시간봉 보고 있으면 괜히 크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단기 고점, 단기 저점 있죠? 그럼 피보나치 작도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0.618 왔네? 여기 숏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윗꼬리가 살짝 있지만, 자, 윗꼬리가 살짝 있죠? 이거는 의미 없다. 왜? 종가로 돌파를 못했으니까. 종가로 돌파했으면 손절을 해야겠지만, 종가 돌파 못하면 손절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내려왔네. 내려올 때 이제 익절을 어디서 날릴지 피보나치를 작도해야 되죠. 자, 저점, 고점 찍었더니 382가 여기네? 그럼 여기에서 일단 분할 익절하고 나머지는 이제 본절 스탑 걸어 놓는 거예요. 근데 본절 스탑도 터치를 안 하고 더 내려갔으니까 더 먹는 거죠, 이거는. 더 먹는 거. 자, 또 여기 고점 있고 저점 있네. 피보나치 작도. 그랬더니 또 0.618 왔네. 그러면 또 숏 들어가는 거예요. 숏 들어갔다. 들어갔으면 이렇게 또 피보나치 작도. 382 레벨이 여기네. 여기에서 일단 분할 익절 갈기고 나머지 본절 스탑 해놓는 겁니다. 자, 다른 구간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죠. 피보나치 작도. 작도를 했더니 0.618 터치하고 살짝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는 살짝 내려가니까 또 이렇게 어디에서 익절을 할지 작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382를 안 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작도하면은 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안 왔다고 볼 수도 있고 왔다고 볼 수도 있고, 안 왔다고 칠게요. 안 왔다고 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숏 들어갔으니까 382에서 익절을 해야 되는데 382가 안 왔어요. 안 오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손절이 나가야 돼요. 물론 아쉽지만 손절 안 하면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도 단기적인 하락 구간. 그러면 피보나치 작도 이렇게 했더니 618 터치하고 내려가는 모습. 618, 0.618 레벨 같은 경우에 추세가 반전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피보나치 되돌림 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경험상 추세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 제 경험상. 그래서 618 레벨을 활용해서 단타 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하는 방법이고 이게 잘 먹혀요. 좋아요, 이게. 단타장에서 좋아요, 이게. 자, 여기도 단기적인 하락 구간이 있네. 피보나치 작도. 그쵸? 그러면 618 터치하니까 내려간다. 돌파했네? 손절. 손절이 사실 아닐 거예요. 왜냐면 한번 먹었으니까. 한번 먹고 본절 스탑을 걸어놨겠죠. 그래서 손절이 아니라 이것도 사실 익절입니다. 이미 수익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도 저점 있고 고점 있죠. 피보나치 작도. 그랬더니 이거는 하락 속임수가 나왔네요. 여기에서 만약에 롱 포지션, 여기에서 롱 포지션 들어갔으면 단기적인 최저점에 손절을 했어야 돼요. 물론 손절하고 다시 올라갔지만 아쉬워도 이렇게 짧은 손실로 마감할 수 있을 때 빠르게 손절을 해야지. 안 그러면 괜히 속임수만 주고 반등할 거를 기대하고 있으면 만약에 그게 틀렸을 때 이렇게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없애야 돼요. 이건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올 때도 단타로 나와야 돼요. 스캘핑으로 들어가면 스캘핑으로 나와야 되고, 스윙으로 들어가면 스윙으로 먹어야 되고. 자, 여기도 이렇게 상승 구간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피보나치 되돌림을 작도를 해볼 수 있다. 그랬더니 618을 터치를 하진 않았지만 근처까지 왔어요. 근처까지 왔을 때 롱을 타볼 수 있겠죠. 완전히 터치한 건 아닙니다. 이 경우에. 탔으면 먹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이거는 15분봉으로 작도를 하긴 했는데 캔들이 좀 많아요. 700개 정도? 그러면 사실 단기적인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넘게 흘렀으니까. 이 경우에는 15분봉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캔들을 봐야 됩니다. 15분봉 캔들이 100개가 넘었다. 100개가 모였다. 그러면 1시간봉 캔들로 넘어가야 돼요. 1시간봉. 그러니까 종가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손절을 할 때 꼬리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종가를 봤잖아요. 15분봉 종가. 근데 이거는 구간이 좀 길어요. 이게 구간이. 그러니까 15분봉 종가로 보는 게 알맞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의 다음 봉을 봐야 된다. 언제? 100캔들이 넘었을 때. 그러면 1시간 봉 캔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봉 종가를. 그리고 1시간 봉 캔들이 100개가 모였다. 그러면 4시간 봉 종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도 저점이 있고 고점이 있죠. 그러면 일단은 피보나치 작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피보나치 작도를 했더니 자 떨어져가지고 618 레벨에 왔다. 그쵸? 근데 자세히 봤더니 15분봉 종가로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롱 사자마자 손절이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 이 구간 캔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캔들이 162 캔들, 그러니까 100 캔들이 넘었죠. 그러면 15분 봉이 아니라 60분 봉, 1시간 봉을 봐야 된다. 그러면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1시간 봉으로 봤더니 15분 봉 상에서는 종가 이탈에 나왔던 구간이 1시간 봉에서는 그냥 꼬리였을 뿐이다. 꼬리 말고 반등을 해가지고 수익 구간을 줬다. 그쵸? 이런 식으로 종가 판단을, 프레임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 구간에 알맞게. 백핸들의 법칙은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많은 경우에서 보편적으로 써먹기에 좋다. 백핸들 법칙.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런 말이 어디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자, 여기도 상승 구간이 있죠. 그러면 피보나치 작도를 일단 해놓는 거예요. 해놓는다고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일단 작도해놓고 618까지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터치를 완전히 해주지 못했지만 근처에 왔으니까 롱을 받아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탈할 때 손절을 치는 거죠. 반등 주면은 먹는 거고, 반등 줄 때 자, 2382 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익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익절을 하는 거는 피보나치를 또 새로 작도해야 돼요. 자, 여기 고점, 저점, 여기에 대해서 피보나치를 또 작도를 하는 겁니다. 이 구간에 대한 381 레벨, 여기죠. 여기에서 이제 분할 익절을 치고 나머지는 이제 본절 스탑을 걸어 놓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분할 익절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피보나치를 두 개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진입할 구간에 대한 피보나치, 그리고 익절할 구간에 대한 피보나치. 그쵸? 자, 여기도 고점 있고 저점 있죠. 그러면 피보나치 작도. 그랬더니 0.618까지 왔네. 그러면 일단 숏 치고 내려가면 분할 익절 치고 나머지 본절 스탑 걸고 또 왔네? 또 치는 거예요. 또 쳐. 왜냐면 아직 이게 돌파를 당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효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 약간 저항을 받긴 했지만 결국에는 올렸다. 그쵸? 올리면 이제 손절이 나가야 되는 건데, 자, 이 구간 캔들이 100개가 넘네요. 100개가 넘으면 1시간 봉, 이게 1시간 봉이었네. 이게 1시간 봉이었네요. 자, 100개가 넘었으니까 그러면 4시간 봉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4시간 봉 종가, 여기에서 눈물의 손절이 나갔어야 돼요. 물론 아쉽겠죠. 최고점 손절이니까 결과적으로 아쉽겠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선에서 마무리해야 된다. 기회는 굉장히 많거든요. 단타로 들어갔으면 단타로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를 이기시면 안 돼요. 욕심내면 안 되고 억지 부리면 안 돼요. 세력은 억지 부렸을 때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도 고점 있고 저점 있죠. 피보나치 작도. 그랬더니 618에서 마법처럼 저항이 나온다. 자, 근데 다시 올라와서 618을 이때는 돌파를 해요. 그쵸? 뭐 여기 캔들이 좀 많으니까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캔들이 많으니까 1시간 봉으로 보고, 자,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완전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숏 포지션은 종료를 해야 되고, 사실 이 경우에도 익절이죠. 여기에 스탑이 나갔을 거니까 익절한 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익절 스탑이 나간 상태고 0.618 레벨을 돌파했으니까, 0.618 레벨이 저항 레벨이잖아요. 하락 추세니까 저항 레벨을 돌파했다. 그러면 저항 레벨 돌파에 따른 추격 롱 포지션 들어가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다시 내려오긴 했습니다. 내려왔으면 손절을 해야겠죠.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0.618 레벨은 반전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갔으면 0.382에서는 분할 익절을 통해 수익을 확정시켜 놔야 된다. 일단 수익이 확정이 난 상태여야 심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전략적으로도 운영하기가 좋아요. 자, 세 번째, 분할 익절 이후에 본전 스탑 로스를 걸어서 묻지마 빔,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한 뭐
급덕상이나 뭐 급락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한다는 거죠. 일단 분할 익절하면은 나머지는 본전 스탑로스 걸어놓으면 본전 스탑로스가 터져도 나는 무조건 수익인 거잖아요. 대신 조금 작은 수익일 뿐이지. 어쨌든 수익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일단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종가 판단은 백봉의 규칙을 적용할 것. 손절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손절에 대한 종가 판단은 백봉의 규칙을 적용할 것.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끝났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 영상을 몇 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이거 솔직히 영상 몇 번 돌려봐도 1시간, 아무리 많아도 솔직히 2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하루 종일 혼자 차트 보면서 애쓰는 것보다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적용을 직접 해보는 게 더 빨리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제 앞에 지금 영어책이 있어요. 영어책이 있는데 나는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상태로 혼자서 영어책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공부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 방법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죠. 못하니까.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선생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어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나를 알게 되면 2개를 알게 되는 건 쉽고 2개를 알게 되면 3개를 알게 되는 건 비교적 쉽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잡설을 좀 하자면 저도 옛날에 차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양봉이 왜 양봉인지 모르고 음봉이 왜 음봉인지도 모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태인 거죠. 트레이딩 한다는 사람이 이걸 모른다? 그러면 한국인이 뭐 가나다라 모르고 애국가 모르는 수준이죠. 애국가도 모르는 수준. 그래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공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용어도 모르겠고 뭐 다른 사람들이 분석한 거 보면 영어 섞어가면서 어려운 말 섞어가면서 말하는데 쉽게 말할 수도 있는 걸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짜증도 났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일부러 어렵게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걸 못 알아먹는 저 스스로한테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남들이 하루에 1시간 공부할 때 저는 5시간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했고 남들이 2시간 공부하면 나는 10시간을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각오로 공부를 했어요. 저는 따라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1년을 했더니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눈이 조금씩 떠지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또 하니까 어디 가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더라고요. 그렇게 5년을 하니까 이제는 저를 에디터즈 분석가라고 하면서 초청을 해주더라고요. 분석가로. 트레이딩뷰에서. 저는 진짜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잘하는 거는 시간을 갈아 넣는 거는 잘했어요. 시간 갈아 넣기. 목표를 하는 게 있을 때 남들보다 몇 배씩 시간을 갈아 넣는 거, 시간 투자를 하는 거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물론 모르는 것도 있겠죠. 많죠. 세상은 넓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자신감은 있다. 옛날이랑은 다르다. 저 같은 놈도 어디서 굴러와서는 유튜브 한다고 설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았으면 열받아서라도 공부합니다. 지금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한 100개 정도, 유튜브에 영상을 100개 정도, 100개가 좀 안 되긴 해요. 이 정도 올렸는데 평균 조회수가 한 500회 정도 나옵니다. 솔직히 높은 건 아니죠. 높은 건 아닙니다, 절대. 근데 아무 말 없이 한다는 거죠, 저는. 묵묵하게. 제 생각에 남들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100개 올렸는데 평균 조회수 500회다? 남들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포기 안 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포기를 안 했어요. 몇 시간씩 원고 짜서 녹화하고 편집하고 해서 올렸더니 조회수가 200회가 안 나와요. 200회보다 낮았어요. 더 하고 싶지 않죠. 누구라도.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내 영상의 가치가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보다 이 순간을, 이 상황을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지금은 내 상황이 좋지 않지만 앞으로는 점점 좋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제가 지금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도전입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그래서 평균 조회수가 200회가 안 되던 시절에서 지금은 500회까지 올라왔어요. 2배가 넘게 올라온 거죠.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포기하지 않는 비결, 내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다. 나는 조금씩이지만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난 발전을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마인드의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될 때까지예요, 저는. 웬만하면.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결국에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한 번, 두 번 해먹고 이 투자 시장을 떠날 게 아니라면 공부를 어차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거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하는 게 훨씬 좋죠. 남들한테 뒤처지는 것보다 일찍 하는 게 훨씬 좋다. 어차피 투자를 할 거라면. 안 할 거면 안 해도 돼요. 공부 안 해도 돼요. 할 거면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상 마치겠고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